한인 최초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한 폴륜 후보가 어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인천공항이 무려 환승 투어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한인들이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최저임금을 최소 $10, 10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 번호판이 디지털 형태로 변경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인 최초 포트리 시의원에 도전한 폴륜 후보가 어제 열린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한인 투표율은 높았지만 한인을 제외한 타인종들의 표심을 가져오는데 실패한 게 결국 발목을 잡았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늦은 시각 뉴저지 포트리의 한 식당. 이날 포트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폴륜 후보가 등장하자 한인 지지자들이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포트리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도전했던 폴륜 후보는 이날 열린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현역 시의원인 마이클 사젠티 의원과 아르맨드 포엔 의원에게 각 691표와 601표 뒤진 1096표를 획득하는 데 그쳐 3명 중 2명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후회 없이 뛰었다는 윤 후보는 이번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지역 한인들이 정치에 도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o really challenge them and say it's about time that the Korean community had some thought and care. I worked so hard, you know. I gave it my heart and soul. I gave it my all. So I don't regret anything. I say this is not the end, but I think this is the beginning for the Korean community, for the Asian community in Fort Lee. I think. 비록 이번 예비선거가 많은 한인들의 바람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의 한인들은 40%가 넘는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전체 투표율이 15% 정도임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는 이는 올해 본선거를 앞두고 미 정치권의 한인들을 향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한편으론 한인들의 표심만으로는 부족함을 보여준 만큼 지역사회에서 검증되고 준비된 한인 정치인 양성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관계없이 한 타운에 무조건 한인들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한인의 대표, 한인들 유권자만 다 나오는 거를 전제로 해서 당의 후보가 된다라는 거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평소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는가라는 게 절반의 자기 지명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과 잉그루드 클립스에서 각 시의원 재선을 위한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선 크리스 정과 글로리아 오는 단독 출마로 인한 무투표로 오는 11월 본선거에 직행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하시다 보면 비행기를 갈아타는 일 많으실 겁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환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 환승 투어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환승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에 입지를 확실히 굳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을 이용한 환승객만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승객들이 늘어난 이후에는 인천공항만의 특별한 고객 편의 서비스가 한몫톡톡히 거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환승하는 동안 무료 시티 투어와 영화 관람, 한국 전통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료 인터넷 카페, 무료 샤워 시설 등 환승객들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은 오늘 뉴욕 맨하튼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대한항공과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와 함께 한국여행 유치 홍보를 위한 환승 설명회를 갖고 환승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환승 설명회는 거의 1년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행사들 상대로 저희들이 인천공항의 그 환승의 장점들, 강점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또 편리한 부분들을 항공사와 같이 홍보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인천공항이 환승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여행객들의 한국 국적지 이용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려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지를 이용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을 굉장히 좋아하고 트랜짓하는 포인트로도 한국을 되게 좋아합니다. 인천공항 시설이 되게 좋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한국이 요새 뭐 한류 같은 걸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스톱오버 하면서 관광 즐기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운영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고 공항상을 9년 연속 수상했으며 올해에는 스카이트랙스 주관 세계 최고 환승 공항상을 수상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묶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인들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주 한인회의 홍일성 회장과 이민법 전문가 전종준 변호사는 어제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웹사이트를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한 서명을 받아 한국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해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18세 이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현 국적법상 병역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달 헌법 소원을 재차 제기하고 이 법 때문에 한인으로서의 자아를 찾거나 한국에서 봉사하려는 젊은 한인 2세들이 좌절에 빠지고 있다며 한국 정치권의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전 변호사는 해외에서 태어나 자란 2세들이 이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한국 방문 시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 추진위원회도 이번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국적법 개정 모임을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1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인들의 시민권 취득이 정치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어제 공개한 2013 회계년도 미 시민권 취득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15,786명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3,790명에 비해 약 14.5% 증가한 것입니다. 한인들의 연도별 시민권 취득 추이를 보면 2008년 22,0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9년 17,000여 명, 하지만 2010년 11,000여 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11년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5,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이 1,62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은 뉴저지 1,207명, 버지니아 1,070명, 텍사스 772명, 워싱턴 610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지난 2013년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는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권 취득은 정치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도 독려되고 있지만 신청 자격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는 한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시끌벅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고용이 멈춘다는 주장도 있고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환경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전국에서는 지금 최저임금 인상 찬반 논의가 뜨겁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뉴욕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최소 $10 10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오는 2015년부터 현행 $8인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을 연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소 $10 10센트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그는 시간당 $10 10센트도 부족하다며 앞으로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해야 될지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7 25센트에서 올해 $8로 오른 뉴욕주 최저임금은 올해 12월 31일 $8 75센트, 오는 2015년 12월 31일 $9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0 10센트로 인상하는 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는 견해입니다. 한편 워싱턴주의 시애틀시는 지난 2일 의회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는 조례안을 만장일치 결정했습니다. 미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메디케어 사기, 의료비를 부풀리거나 진료하지도 않은 의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인데요. $1,200만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로 한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병원의 경영진과 의료진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적발됐던 플러싱 우리병원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은 우리 종합병원 김호연 원장의 아들 김창학 씨에게 1년 가택구금 사회봉사 300시간 약 $600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아내 김소령 씨에 대해서는 1년 1일의 징역과 3년 보호관찰 그리고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외 중국계 의사 호이얏캄에게도 1년 1일의 징역, 3년 보호관찰, $220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11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의사 피터 루는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장 자격으로 이번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호연 씨와 카이로프랙터 존 녹스 씨는 재판 기간 중 고령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보건국은 지난 2011년 퀸즈 플러싱 소재 우리 종합병원과 클로싱 몰레 사랑 메디컬 센터를 상대로 메디케어 사기 합동 단속을 벌여 김 씨 등 총 6명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마사지와 스킨케어 등 스파 서비스를 제공한 뒤 물리치료 등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정부에 메디케어 보험금을 신청해 왔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싸움, 자연재해인데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연방정부가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허리케인 샌디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10억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2일 샌디 피해 복구 전담반 주관으로 열렸던 디자인으로 다시 만들다 대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먼저 맨해튼 이스트 사이드에는 $3억 3,500만 투입해 10마일 길이의 보호벽을 쌓게 됩니다. 또 뉴저지주 저지시티와 호보큰, 위호큰 일대에도 $2억 3천만 달러를 들여 강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에서 20피트 높이의 흙으로 된 보호벽이 이스트 리버파크와 FDR 드라이브에 생길 예정입니다. 로우 맨해튼 절반가량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허리케인이나 홍수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대형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지난 2일 개최된 뉴스 컨퍼런스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 숀 도노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은 만반의 준비로 다시는 같은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차량 번호판이 디지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교통 위반 차량을 쉽게 적발할 수 있고 번호판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 번호판 발급 비용은 기존의 $11 그대로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에 따르면 새 차량 번호판은 디자인 자체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양각으로 무늬를 넣은 기존 번호판 대신 평평하게 디자인됐습니다. 하지만 눈이나 비, 햇볕 등의 내구성이 강하게 변경됐고 번호판의 바탕색과 글자색이 같습니다. 새 번호판 도입 법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한 뒤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더 이상 옛 번호판이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옛 번호판의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까지만 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국 관계자는 새 번호판이 옛 번호판보다 모든 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며 경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다이, 오클랜드, 놀스버겐 그리고 페러슨과 랜돌프 등 차량국에서는 이미 옛 번호판이 모두 소진돼 새 번호판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팀 프랑코 뉴저지 교통경찰협회장은 새 번호판은 교통 위반 차량을 쉽게 적발할 수 있어 교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